안녕하세요. 건강한 무료채굴 사랑 한빠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무료채굴 컨텐츠가 아닌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안전, 해킹을 당하지 않기 위한 알아두면 도움되는 내용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얼마 전에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어떤 분으로부터 0.0013 USDT 달러를 받았어요. 하나로 따지면 약 1. 몇 원 하는 돈인데요. 이 돈의 출처가 어디일까 추적하던 끝에 결과적으로는 바이낸스 내에서 인터널 트랜잭션으로 상대방의 신원은 알 수 없었지만 상담원으로부터 혹시 더스팅 공격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더스팅 공격이 뭔지 몰랐기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더스팅 공격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더스트는 먼지잖아요. 그래서 매우 적은 양의 코인이나 토큰을 의미한다고 해요. 0.0000001 BTC, 1사토시죠. 1사토시면 한화로 0.36원 돈 되는. 자, 그러면 더스팅 공격이란 무엇일까? 스캐머 또는 해커가 아주 소액의 코인이나 토큰을 수천 개 또는 수십만 개의 주소로 보내는 새로운 유형의 공격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아무리 소액이라 그래도 수십만 개, 수천 개의 지갑 주소로 돈을 뿌리는데 그게 왜 공격이 되는 걸까? 저도 좀 궁금했어요. 이러한 공격의 목적은 결국에는 지갑 소유자가 누군지 밝혀내서 표적을 정하고 피싱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지갑 주소로 아주 소액의 또는 비트코인 같은 것을 수십만 명한테 보내서 그렇게 되면 그 해당 지갑 주소를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잔액을 볼 수 있는 거고 또 그 사람의 자금의 출처와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지갑 주소를 찾거나 또는 지갑 주소와 함께 개인정보가 노출된 특정 대상을 피싱으로 유도한다 이겁니다. 해당 가입창은 피싱과는 무관한 사진인데요. 저희가 보통 회원가입을 할 때 이름, 성도 적고 이름도 적고 지역 그리고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여기다 플러스 자신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적겠죠. 저희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트레이딩은 안 하더라도 에어드롭이나 무료 채굴을 하기 위해서 지갑 연결이나 또는 회원 가입을 했던 곳도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것들이 온라인상에 떠돌아다니고 해커는 그 중에서 지갑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 신원을 알아내서 이쪽으로 메일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피싱을 한다는 거죠. 참 무섭지 않나요? 가장 주목할 만한 더스팅 공격은 바이낸스에서 이 라이트코인을 이용해서 주소 30만 개에다가 888개의 라이트코인을 보내서 해당 계좌를 당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현재 자신의 지갑 주소를 바이낸스 스캔 또는 이더리움 스캔 다양한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조회를 해보면 제 지갑 주소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는 토큰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익스플로러 자체에서 스팸으로 분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토큰도 있죠. 처음에는 이것들을 왜 보내는 걸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새로운 메인넷 체인이 나왔는데 해당 체인에서 이미 유명한 도지 또는 시바 같은 토큰명만 동일하게 해놓고선 제 지갑 주소로 보내게 되고 저는 궁금해서 눌러보고 상승 중인 차트를 확인하면서 나도 한번 사볼까 하게 되는 유혹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스팅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은 내 지갑 주소로 그냥 보내는 것 뿐이고 어떻게 뭘 예방할 수 있을까요? 사실 더스팅 공격에 대해서 결국엔 본인이 피싱을 당해서 메일 주소를 통해서 지갑 연결을 하는 단계까지 가는 게 결국 사기의 끝이기 때문에 일단 스캠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피해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갑 주소를 버려야 할 정도로요. 하지만 1차적으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러한 신원 정보를 입력하는 곳에는 분명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항상 의심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메타마스크 지갑을 우리가 아무런 거래도 하지 않는 거래소를 통한 입출금만 가능한 계좌가 있다면 다른 계좌로는 에어드롭이나 다른 가상화폐 생태계 활동을 하는 지갑 주소를 분류해서 나눠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NFT 최대 거래소 오픈시에 보면 히든으로 나도 모르는 NFT가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가 있어요. 히든에 있는 것은 이렇게 언하이드를 통해서 여기 보면 트랜잭션 서명이 들어가죠. 이 서명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컬렉트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때서야 거래가 가능한 거거든요.
자, 다시 볼까요? 히든으로 가보면 나도 모르는 NFT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다가 좀 전처럼 언하이드를 통해서 서명하는 행위를 하는 즉시 지갑이 털릴 수도 있어요. 이 NFT의 어떤 코딩된 기능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NFT는 건드리지 말라라는 말이 이렇게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메타마스크의 지갑 주소는 공개키죠. 말 그대로 공개된 지갑 주소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어떤 데이터를 A에서 B로 보냈을 때 결국에 우리가 보내시겠습니까? 해서 서명하는 행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키로 서명을 하게 되는 행위랑 똑같기 때문에 좀 전처럼 NFT를 어디서 어디로 옮긴다거나 할 때 또는 가상화폐를 이체한다거나 할 때 또는 지갑 연결을 할 때 또 마찬가지로 사용되는 게 이 개인 키이기 때문에 나는 메타마스크에서 비공개 키를 유출한 적이 없는데 왜 해킹을 당했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비공개 키를 나는 유출한 적이 없는데 해킹을 당했어. 그렇게 보면 복구 구문을 어디다가 입력을 했다던가 아니면 개인 키로 서명을 하는 행위가 해킹 소스가 들어있는 서명일 수도 있겠죠. 제가 가상화폐를 배우고 에어드랍을 배우는 분들 중에서도 매일매일 트랜잭션을 하는 분들께서도 해킹을 당하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저도 당할 뻔했어요. 트윗을 보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일단 400명 풀이고 이 글이 올라온 시점이 채 몇 분이 안 됐어요. 실제로 NFT 에어드랍에서 이러한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선착순이요. 이것을 이렇게 누르게 됐죠. 눌러서 어떤 프로젝트인지나 봐야겠다. 이렇게 홈페이지가 접속이 됐고 제법 구색을 갖춰진 티어 1 이 지금 2000개 총 민팅인데 350일 계속해서 민팅 수량이 40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트 나우를 통해서 메타마스크 연결을 해야겠죠. 왜냐면 400 될 때까지 빨리 받아야 하니까. 보기 전에 한번 이렇게 훑어봤어요. 이 홈페이지 가짜는 아닐까 의심해서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내려봤는데 퀄리티가 굉장히 괜찮아요. 누가 봐도 가짜 같지 않은 퀄리티였고 로드맵도 있었고 파스 1, 2, 3 해가지고 개발진도 이렇게 있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진짜 400명이니까 빨리 눌러서 지갑 연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조인 커뮤니티라고 있어서 팔로우 온 소셜미디어에서 트위터부터 들어가 봤죠. 했더니 팔로워도 8,300명이나 있어. 이거 가짜 아니다. 해야 되겠다. 하고 누르려는 순간 여기요. 공식 홈페이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공식 홈페이지였습니다. 똑같죠? 비교를 해보면 이게 공식 홈페이지고 이게 사기 홈페이지예요. 정말 이렇게 둘을 비교해봐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눈치채지 못했다면 제 지갑 주소는 이미 다 털린 상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면서 여러분께 빨리 이 소식을 또 공유 드려야겠다. 지금 보시면 민팅 수량이 이렇게 올라가요. 361이죠. 하지만 새로 고침해서 다시 접속을 하게 되면 수량은 348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스캠 사이트들의 대부분이 이렇죠. 타겟을 정해놓고 마치 거기에 거의 다 근접한 마냥 빨리 민팅 나우를 누르게끔 만드는. 네, 오늘 이렇게 더스팅 공격과 같이 메타마스크 서명하는 행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가상화폐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